섹션 3 재해 조사 및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인리라는 사람, 요 하인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 하인리 이 사람이 나오는데 하인리예요. 하인리 버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하인리가 뭐 학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학자 노 아니고 보험회사 타워 미국에는 타워 큰 보험이 타워 보험이 있고 에이스 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무슨 보험회사 미국의 보험회사 뭐 몇 개 있거든요. 그것들은 큰 회사가 아니고 이게 제일 1번, 2번 회사거든요. 이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인데 이 사람이 실제 이런 말을 했는지 없는지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와전됐냐면 일본에 하시모토 쿠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쿠니, 예, 요 사람이 일본의 안전관리 교재를 만들면서 이 사람이 대학 교수거든요. 교재를 만들면서 교묘하게 하이니 버드의 내용을 자기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 책을 갖고 거의 복사를 해오다시피 해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근거도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시험 문제 내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이게 사실은 명확한 근거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도미노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었거든요. 어쨌든 시험 문제에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출제를 하니까 하이니의 재예방 4원칙, 손실 우연 원인 계기 예방 가능 대책 선정의 원칙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돼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앞자 따서 외운 거 최초가 요거는 암기했어요. 손원예대.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데 이상하게 이건 손원예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원예대인데 예대는 뭐냐면 예술대학을 말해요. 예술대학. 한국의 예총 이름 한국 예총이 있잖아요. 예대. 손원이인데 제 친구 중에 손원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손원이 예술대학교를 갖고 온 손원예도 예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재예방 4원칙 손원예대 손실우연의 원칙. 손실의 규모는 우연적인 요소로 결정된다. 손실의 규모는 이게 손실우연의 원칙이고요. 원인이 있으면 항상 계기가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책은 합의의 3 이론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예방 하인리가 말했다. 손원예대.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해조사를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재해조사의 3원칙. 3원칙이 현장 보존 사실의 수집, 그 다음에 진술입니다. 진술은 누구? 목적자, 관리감독자, 피해자의 진술. 이것을 재해조사 3원칙 부릅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건 중요도로 하면 A+ 정도 이것도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재해조사 3원칙. 현장 보존, 사실의 수집, 그 다음에 진술을 확보. 재해 발생의 처리 절차, 긴급 처리 재해조사, 원인 분석, 대책 수립,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평가.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D등급 정도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실수를 안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 3원칙은 재해조사 3원 얘는 재해조사 3원칙에 현장 보존 사실 수집 진술했잖아요. 진술했습니다. 똑같이 재해조사 이걸 함축하면 이렇게 되고 조사 4단계는 이것도 나와요. 시험에. 얘는 몇 등급? 얘도 A+야. 왜 A+가 많아요? 알았어요. 이거는 A-. 해서 재조사할 땐 사실의 확인, 그 다음에 문제점의 직접 원인의 확정 및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 원인과 기본 문제점의 결정, 대책 수립 원칙. 이것을 재조사 4단계 부릅니다. 중요도 등급 A-. 알았어요. A. 너무 많으니까 B+ 정도 합시다. 3원칙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치 7단계. 조치 7단계 있습니다. 긴급 처리, 재해조사, 원인 강구, 대책 수립, 대책 실시 계획, 실시 평가.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왜 나와요? 이거는 등급이 A- 정도. 이건 아주 중요해요. 조치 7단계.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암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유치해서 설명을 못 드려요. 각자 알아서 암기하세요. 예, 긴급 처리를 해야 되고 재조사를 해야 되겠고 원인을 찾아야 되겠고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이제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봅시다. 재해가 발생되면 조치를 할 때 일단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왜 발생되는지 조사해야 되겠지. 조사 됐고, 그 다음에 맨 끝부분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계획을 수립할 테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 전에는 실시가 있겠고, 실시 전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그럼 됐고, 다시 위로 가서 긴급 처리하고 재조사를 했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겠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7가지를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데 책에 또는 노트에 형광펜,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그게 등장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억지로 암기하셔서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7단계를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 억지로 앞잡다서 하지 마시고 차례대로 보면 만약에 재해가 발생이 되면 나는 이렇게 조사할 것 같아. 맞잖아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시 유의사항은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생략하셔도 되고 재해 원인 분석 방법에 통계에 의한 분석 방법 이렇게 있어요.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크로스도, 관리도 요거 알아두시면 뒤에 자세히 파레토도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파레토도 XY 해서 XY 그죠? 이거 파레토도라고 하고 특성 요인도는 이런 재해가 발생됐어. 그러면 이게 작업 방법인지, 그러면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인적, 물적 요인인지 이걸 해서 따져보는 거. 이거 생선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성 요인도, 생선뼈 형태로. 크로스도는 A의 요인이 있고 B의 요인이 있는데, A의 요인과 B의 요인이 이렇게 중복될 때 발생되는구나 해서 크로스도 큰 조합을 발견하는 것이고, 관리도는 상한치, 하한치가 있는데 재해가 발생이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것을 관리도 이렇게 부릅니다. 상한치, 하한치가 있다는 것이 관리도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 그래서 통계 원인 분석 방법에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고요. 예, 4가지가 있고, 그럼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시험에 나오냐? 뭐 나오긴 하는데 덜어 나와요, 가끔. 근데 시험에는 좀 약간 어렵게 내려면 요거를 낼 수 있습니다. 산재 통계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포심을 갖는 게 어떤 분들은 떨어요. 왜? 일단 공식 나오면 떱니다. 네. 그러면 공식 나오면 떨면 나는 공식은 정말 싫어. 난 학교 다닐 때도 수학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었어. 이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만점 받아서 한번 자랑해 보려고. 그러면 하세요. 네, 하시는데 1, 2, 3 수업 제율, 도수율, 강도율 되게 많아요. 그죠? 도수율 많은데 그래도 시험에 나올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여기 2023년도에 바뀌었어요. 이게 그냥 근로자 수였는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유효해요. 속된 말로 약발이 있다. 그래서 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이라서 재해율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망 만인율도 중요해요. 곱하기 41 거거든요. 또 기준이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산재보험 적용자 수분의 재해자 수. 즉 사망자 수 하면 사망 만인율이고 재해자 수 하면 재해율이고, 그렇죠?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암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이것까지 해보시면 더 좋고. 네? 그 다음에 도수율, 그러니까 도수가 뭐냐면, 도수가 뭐 시력이 1.2 그런 도수가 아니고 요 빈도에서 따와서 도수율을 부르거든요. 강도율은 그냥 강도율이고. 그래서 강도율은 그대로 강도율인데 도수율은 약간 어렵죠. 그래서 도수율은
전체 연 근로자 수의 합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100만. 요게 좀 약간 이상하죠? 이상해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를 전부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수준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시험 문제는 도수를 많이 내죠. 그래서 이거는 등급이 A- 정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이것도 국제노동기구에서 사망자 요양 근로 손실일수를 산정을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을 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재해 코스트, 직접비, 간접비인데 얘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하인이는 직접비, 간접비를 일대, 즉 내가 뭐 1억을 이제 재해 발생을 한 유족이나 본인에게 줬다. 그러면 1억 말고 4억도 간접적인 손해가 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총 피해 금액은 5억이 되는 거지. 그죠? 5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버드는 1대5, 좀 간접비 비용을 더 크게 잡았어요. 1대5이고. 시몬스는 총 재해 비용은 산재보험비 플러스 비보험 적용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본 사람인데 콤패스 방식 총 재해 비용은 개별 비용비 플러스 공용 비용비 했거든요. 노구치 방식도 있고 한데 이런 것까지 하지 마시고 요거만 하세요. 뭐만 하냐 하면 직접비, 간접비 1대4, 1대5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버드는 자기가 이 사람 거 계속 모방만 하는 아저씨거든요. 새야 새. 아주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다니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새머리 이렇게 보죠. 새머리. 제가 거친 말은 못하니까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질적으로 안 좋아요, 이거. 그런데 요 사람이 요거 따라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좀 그러니까 1대5 이렇게 했어. 1대5면서 직접히 간접해서 이 사람이 이걸 그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피해 보상을 조금 해줬다. 그렇지만 요 위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해는 훨씬 더 이게 빙산 이론이거든요. 빙산이 위에 조금 나와 있지만 타이타닉 보세요. 빙산이 조금 나와 있어서 저 정도는 내가 통과하다가 타이타닉 이 1919년도 와 타이타닉 어떻게 그 타이타닉을 건조한 회사가 JP 모건이거든. JP 모건이라고 증권회사 있잖아요. JP 모건인데 사람이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발주를 해서 타이타닉을 만들었는데 글쎄 그 타이타닉이 이미 몇 년도 1919년도 와 미국은 대단한 미국입니다. 그죠? 네. 대단한 영국이고 미국이에요. 그 1919년도에 벌써 그런 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네, 아무튼 빙산 이론에 이렇게 직접비는 작을지 몰라도 전체 간접비는 이게 크다. 전체 합하면 6이죠,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빙산 이론을 버드가 하고 하이니는 1대4 했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걸 물은 거죠. 직접비는 뭐고 간접비는 뭐냐. 그러니까 직접비는 뭐냐 하면 돈으로 주는 건 직접비예요. 간접비는 돈 외에 즉 유족 또는 뭐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건 직접비, 나머지는 다 간접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1대4, 1.5 직접비는 현금, 간접비는 현금 아닌 거 이렇게만 하시면 틀림없이 혼돈 안 겪으시고 올바른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섹션 4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